이 지구상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인구보다 영혼이 없다고 알고 있는 인구가 80%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통틀어서 어떤 사람이라도 범죄를 허용하는 자들은 대부분 99% 영혼과 사후삼 또는 환생론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 현재도 지구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권력층들, 기업을 움직이는 자들 모두가 영혼이나 사후삼, 환생의 삶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알지 못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믿는 것은 누가 말해서 믿는 것이고 아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나 지금도 살상을 하는 자들은 범죄자들이나 권력가들이나 지배자들이 수많은 인간을 살생하고도 죄의식 하나 가지지 않고 여전히 반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SNS 소셜미디어가 발달해서 많은 영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래 침략군들의 전쟁 관련 영상들을 보면 사이코패스처럼 적진에 사람들을 학대하고 낄낄대며 웃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아예 그냥 그들이 SNS 소셜미디어에 올려둡니다. 페이스북이나 X 계정에도 이미 숨이 끊어져 누워있는 존재에게 오줌을 방뇨한다든가 사람을 구하려고 휠체어에 탄 사람을 넘어뜨린다든가 각종 조롱하는 영상부터 해서 이것은 빙산이 일각인데 이미 뉴스에도 일부가 공개되었듯이 살벌하게 쇠구슬이 날아와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얘네들 눈에는 적군이 전부 다 물먹는 하마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민간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UN 직원들 430명인가를 물먹는 하마라고 하기도 하고 100여 명 이상 죽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기자들이 많이 죽고 의도적으로 공격합니다. 이쪽 애들은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사건들입니다. 얘네들은 예비군입니다. 평화 시에는 일상의 사회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전쟁 시에 살상을 밥 먹듯이 해서 전쟁이 끝나고 미국 사회에 돌아와서 여전히 경제활동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살인자들이 거리를 할보한다는 점을 볼 때 꽤 충격적일 수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이제 누가 압니까? 보통 얘네들 정부는 SNS와 다수 외래 미디어를 통제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틱톡부터 X까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확장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한 번 태어나서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매우 위험한 생각들이나 행동을 동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도덕적 가치를 알지만 주입식으로 주입된 도덕적 가치를 떠나서 실상을 알고 있다면 그 누구도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수많은 범죄가 개인이나 국가 단위로 벌어지는 것은 물질주의에 숭배되어 어떤 사후에 대한 생각들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극악무도하게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10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전쟁이 거짓말 전쟁의 역사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1차 대전부터 2차 대전 그리고 소규모 국가 단위 분쟁과 코소보 사태부터 아프리카 문제, 리비아 문제, 이라크 문제, 나머지 중동 문제들이 많은 분쟁들이 기획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군산복합체는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지정학적, 경제적, 정치적, 자원, 인구 밀도 많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라크 문제는 석유 문제만이 아니라 뭔가 고대의 신기한 것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불러왔고 또 전쟁을 통해서 인구수부터 경제 제재로 약을 구하지 못해 아이들이 수십만이 죽었습니다. 전쟁으로 정복을 했는데 경제 제재를 왜 합니까? 이번에 2023년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2024년 7월 13일 펜실베니아주 버틀러 인근에서 열린 공화당 선거 유세 중에 총격을 받았습니다. 온갖 음모 이야기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암살 실패 후 귀에 총알이 스쳐 지나가서 거의 흉터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총으로 귀를 뚫는다면 그 충격파 때문에 귀 전체가 날아갑니다. 상처가 덜 날 정도면 총알이 피부를 살짝 닿였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저격범 토마스 매슈 크록스는 군용 M16 민간 버전이라고 합니다. 보통 군용은 총알이 드릴처럼 돌아가서 날아가서 살상하게 되면 내장이 크게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트럼프 귀 상처가 생각보다 덜한 것에 대해서 FBI도 의심을 하고 있고 파편을 맞았을 가능성과 비밀 경호국은 정확한 사인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미국 주류 미디어는 자작극이 아니냐는 뉴스도 있습니다. 이 와중에 최근 뉴스 CNN은 몇 주 전에 이란이 트럼프 암살을 노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CNN은 정보력이 매우 우수합니다. 이전에도 CIA만 아는 정보를 잘도 받아옵니다. 그러한 프로파간다를 막 써먹으면 국민들에게 통할 것이라고 보나?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있듯이 가만히 있는 이란을 걸고 넘어진다는 점이죠. 당연히 이란은 근거 없는 소문이다라고 받아쳤습니다. 이란이 뭐가 아쉬워서 미국 대통령 후보를 노리겠습니까? 차라리 베냐민을 노리겠지요. 이스라엘 베냐민은 이란을 벼르고 있는데 전쟁 억제가 아닌 확장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만약의 경우 미국에 피해를 준다면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도 트럼프 개인은 이 세력들에게 심리전에 이용당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글로벌 세력들이 대통령 하나를 가지고 요리가 가능합니다. 케네디가 암살당한 것은 케네디가 실질적으로 대통령으로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는 점입니다. 조 바이든은 치매 걸려서 그냥 시키는 대로 AI 로봇처럼 작동하기 때문이죠. 케네디가 제거된 것은 첫째 외계인 공개 이야기도 있고, 두 번째 베트남 종전 문제, 세 번째 쿠바 전쟁 관련 반대, 네 번째 이스라엘도 똑같이 외국 로비스트로 등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쿠바 핵 위기 때는 본래 구소련을 지배하던 같은 동족 볼셰비키들이 판을 짜놓은 것입니다. 일부러 핵 홀로코스트를 준비했는데 러시아 종교의 조직이 외래 볼셰비키들을 제거하고 러시아를 수복,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1975년 사이 대거 망명한 자들이 오늘날 미국에 왔습니다. 그때부터 얘네들은 사이가 좋지 않게 흘러간 것입니다. 내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는 가정할 때 민주당 후보가 된다고 해도 대공황을 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미 어젠다가 새로운 화폐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공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 얘기도 있고, 특히 미국 정부의 부채가 천문학적이라서 1년 전에 31조 4천억 달러이지만 4개월 전 우리나라 돈으로 사경 5,400조를 넘어섰고 100일마다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00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원화로 하루에 13조 빚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요. 1년치 부채면 우리나라 5천만 인구 개인당 1억씩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미 미국 재무 한도를 넘어서 연준의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팬데믹과 로우 전, 중동 전에 쓴 돈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4.6경의 돈을 부채가 있는데 시한폭탄처럼 터져서 리셋할 것 같습니다. 돈 나오는 구석은 있나 봅니다. 돈을 대출 받으려고 의회에 떠들고 있지만 사실 돈이라는 게 환상 거품이라서 미국 정부 재무장관 앨런이 국채를 발행하고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바이든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버티고 있다는 얘기겠죠. 지금 증권 그래프가 최고조에 올라와 있고 언젠가 대폭락으로 가파르게 수직으로 낙하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빚을 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국 정부도 한국은행이 빚을 내는군요.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빚을 리셋하면 됩니다. 물론 찍어낸 종이 돈이나 디지털 계약서가 존재하겠죠. 사실 이 시스템을 잘 손보면 경제적 충격이 없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돈을 삭제하면 됩니다. 오히려 빚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무한대로 풀고 줄이고 해서 일정한 돈을 잠금해두면 됩니다. 1,000조 달러가 되든 돌아오는 돈을 잠금해버리면 됩니다. 물론 제가 한 말은 무식한 얘기죠. 미국 내수 경제에 여러 가지 획기적인 방법론은 있을 것입니다. 연구를 해봐야겠죠. 사실 저는 정서가 조용한 편이라서 일반인처럼 많은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고요한 것과 친해져야만 합니다. 경제가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좀 먹고 살기 어렵다는 문제만이 데미지가 올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저는 평생 증권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또 신용불량자로서 통장 압류로 사용이 안 됐고요. 최근에 얼마 안 되는 것은 1년 분납 조건으로 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건은 소멸되었고 한 건만 890만 원짜리고 첫 달치 분납했고요. 밀린 의료보험 360만 원까지 진짜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통장 개설하고 나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면서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써보면 신세계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럴 때 증권 투자는 폭풍에 휘말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증권 투자도 합법적이지만 도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본래 증권 자체가 태생이 도박입니다. 통장이 개설되고 나서 동향을 살펴보려고 2개의 증권 관련 은행에 통장 개설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좋은 하루 되십시오.